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역대급 유동성, 팬데믹이 불러올 변화, 새로운 시대, 불을 당길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유동성이 급격히 증가할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지 여기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자, 팬데믹 공포가 불러온 상황. 팬데믹 공포에 따라서 증시가 하락하고 있고, 자,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막대한 돈풀기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연준의 경우에는 긴급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또다시 추가적으로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자, 4월에도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트럼프 역시 연준의 금리를 더 내리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와중에 보스턴 연은 총재가 연준은 더 광범위한 자산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양적 완화를 진행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탈리아 역시 경기 부양 자금으로 기존의 5조 원에서 10조 원 증액을 했고요. 자, 중국 2분기에 예금 금리를 또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한은 역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재정 확대를 통해서 그리고 추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돈풀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연준의 파격적인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고 있는데 증시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자, 왜 불안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시장에 아직도 불확실성이 너무 짙게 깔려 있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시장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자, 특히 연준의 이런 파격적인 행보, 금리를 0.5%포인트나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은 바로 글로벌 증시가 안도감보다는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준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측면에서는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제 침체에 그만큼 위기에 직면해 있고 긴급하게 행동을 취한 것이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글로벌 경제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구나. 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시장은 오히려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팬데믹 공포가 영원히 지속될 것인가? 자, 만약 영원히 지속되고 이것이 세계 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리면서 자산시장 붕괴를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다 팔고 안전자산으로 갈아타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자, 투자 전략을 세우고 시장의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시장에 돈이 풀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를 한번 고찰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돈이 미친 듯이 풀리는데 자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믿는다면은 다음 생을 기약하기 바랍니다. 자, 밑에 그래프를 보면 글로벌 통화 공급량이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고, 자, 이에 맞춰서 S&P 500 지수 역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글로벌 통화 공급량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자,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가치를 보전받고 있는 자,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이 올라가면서 돈 가치 하락을 했지 않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보면은 증시가 발작을 일으키면서 하락을 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하락을 하더라도 또 이렇게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니까 상승을 하고 또 유동성 공급되니까 상승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도 발작을 일으킨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더 큰 유동성이 이렇게 계속 공급된다면은 이 발작도 다시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더 주목해야 될 점은
자,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한다면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우리가 좀 더 어디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팬데믹 공포를 벗어나서 사람들의 심리가 회복된다면 과연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경제 상황, 자, 유동성 공급과 경제 회복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경제 회복의 속도보다 자산 가격 상승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난다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위해서 유동성이 공급된다. 자, 지금처럼 이벤트성 유동성이 공급된다. 자, 물론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에 앞서서 자산 가격 상승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났다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현상이 최근 10년 동안만 나타난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자, 100년 전인 1918년, 1920년까지의 상황을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유동성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다우 지수도 이렇게 올라갔다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유동성이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다우 지수도 같이 꺾였다는 점 100년 전에도 나타났던 현상이고 지금도 여전히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자, 이것에 한번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최근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소비 문화의 변화, 바로 언택트 소비의 가속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건데 사실 이런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발생한 이런 전염병 때문에 그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점, 다시 말해서 전염병이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 밖은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현재 사람들이 언택트 소비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언택트 소비가 어떤 변화를 일으켜 왔는가?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2003년과 2015년에 찾을 수 있습니다. 자, 2003년에 알리바바가 급격히 성장했는데 한 해 동안 자, 전년 대비 5배 성장했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쿠팡이 2015년도에 급격한 성장을 했었는데 자,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4배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0년 현재 자, 온라인 쇼핑, 재택근무, 해외의 경우에는 원격 의료가 보편화되고 있고 그리고 다들 집에서 OTT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들이 일어난 지금 현재 과연 내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또 나타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우연처럼 볼 수도 있지만 필연처럼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003년이 그랬고 2015년이 그랬고 지금은 100년 만에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의 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0년 만에 찾아온 시련인데요. 자, 1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스페인 독감이 있었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를 불러왔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갔는가? 경기 회복을 위해서 돈이 풀렸는데 이 돈들이 어디로 흘러갔나 보니까 과거의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으로 돈이 많이 쏠렸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과거의 산업이 아니라 미래를 주도할 산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상황에서 미래를 주도할 산업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옆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1919년을 기점으로 다우존스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그동안 주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었던 철도의 주가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 곡선을 그렸고 자, 그리고 1915년 20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마차 산업은 사라져 갔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1920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전기가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전기 사용 가구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아직도 정신이 오락가락 혼미하고 남 탓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교육 영상 3번씩 반복해서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안 된다면 자,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제발 투자하지 마십시오. 자, 어떤 경우라도 투자의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자, 증권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마지막에 붙어 있는 문구는 투자의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오면서도 남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발 투자하지 마십시오. 돈이 풀립니다. 그리고 지금 패러다임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풀린 돈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 이 패러다임의 변곡점에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 게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염병 뒤에는 새로운 산업이 각광받았습니다. 과거의 영광보다는 다가올 미래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